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 치안이 붕괴되어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가 발견됐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황당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한국인 교사를 자처해온 30대 조모 씨였습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댓글을 사실인양 짜깁기에 혐한 정서를 팔아왔습니다. 구독자는 무려 96만 명, 조 씨는 자극적인 거짓말로 수많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했고 조 씨는 결국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벌어들인 수익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며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 내부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한 청년은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질문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의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및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청년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으로 이제 감시 견제 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해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하다가 가짜뉴스는 아니고 오버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오버하면 고치면 되지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이제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언론의 역할은,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4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당해가지고 거기가 930억인가
930억 원인가를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걸 봤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요. 그게 아마 선거 투표 자동 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했는데 뭐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상식이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그 정의 아닙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나하고 화천대유 대장동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죠. 남의. 그럼 수없이 많아요 이런 거.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 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서 막 방송하면 막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냐. 저는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그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두 번째는 그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냥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얘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뭐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어요.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영 아닌데.